지금 저 장학일 목사님 설교인지 강의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강의가 최고의 강의는 어떤 강의인 줄 아세요? 우리 그 선배님 중에서 35년 동안 이화여대 교수를 하고 마지막 떠나는 날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들었습니다. 제일 좋은 강의는 재미있는 강의다. 재미없으면 아무리 내용이 줘도 꽝이에요. 듣는 사람이 모르거든. 재미있는 강의인데, 뭐 재미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그냥 웃으면 목이 와요 수준의 재미는 또 그것도 또 헛겁니다. 애들 배꼽만 잡게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한 학기 지난 다음에 뭐 배웠냐 그러면 하나도 몰라. 그거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제가 바로 어제 밤에 제가 강의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지금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치학교에서 지금 3주차 강의를 어젯밤에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이 이승만의 건국 설계도라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도의 끝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한 것이 바로 1948년 12월 12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건국을 했어요. 정부도 수립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말이죠, 정부를 수립하는 날이 5월 14일 밤 12시인데 미국이 12시 11분에 너 나라 맞아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했는데, 그때 메가더 장군도 있고 막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승인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을.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면은 나중에 좌파들하고 싸우기 좋은데, 그때 미국이 사실은 승인을 하고 싶었는데 승인을 하자니까 영국의 눈치가 보이는 거라 프랑스의 눈치도 보이고. 왜 그러냐면은 영국은 인도라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독립을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베트남 이런 거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미국 친구들인데, 미국이 한국을 독립을 딱 승인해버리면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유엔에 가서 받게 하자 해가지고, 근데 유엔은 이제 1년에 한 번 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3차 유엔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는 그 용인술에서도 탁월한 분인데, 거기 장면 박사라든가 뭐 조병옥 박사라든가 모윤숙, 김환란 이런 정일영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대표로 보내는데, 대표단 단장을 원래는 조병옥 박사를 해야지 좀 맞는데, 이승만 박사가 조병옥 박사는 너무나도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잘못하면 일을 그르칠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점잖은 장면 박사를 대표단 단장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그 비신스키라는 놈이, 아까 말한 병신 새끼, 그 놈이 이제 소련 대표예요. 이 놈이 우리나라 대표단들은 이제 이 회원국이 아니니까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저 위에. 저기 이승만의 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기 이승만의 개들이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대표, 거기서 그 조병옥 박사가 저기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습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초대 외교관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가 다 타제치는 겁니다. 웬만한 편지 보낼 때 이승만 박사가 직접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아까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유엔에서 이제 한국 문제를 상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라다 하는 것을. 근데 이 비신스키라는 놈이 그 상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연설을 몇 시간씩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하다 보면 회기 끝나고 또 끝나고 또 끝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이게 상정이 안 되는 거라, 상정 자체가. 그래서 장면 박사가 거기 성당을 한 군데 가서, 그 사람은 이제 카톨릭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모윤수 교사가 따라갔습니다. 모윤숙이 따라갔는데 몇 시간 기도한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모윤숙이가 자기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도무지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면 박사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무릎 아픈 것이 그렇게 문제냐고. 그래서 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12일 날 비신스키 그놈이 여설하러 올라왔는데 15분 만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프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바람에 그러면 한국 승인 문제를 상정을 합시다 해가지고 48개국이 찬성하고 6나라 반대하고 한 나라 기권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제대로 된 나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그 좌파 놈들이 그거는 남한 정부만 승인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 본문을 영어로 다 읽어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 합법적 정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우파 정부들도 이승만, 박근혜, 이명박 때는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못했어요. 어디 가서 유엔 가서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못했는데 작년 가을에 유엔 총회에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다 빚을 갚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웬만한 국제정치학자를 능가하는 강연을 하셨는데 제가 요만큼 덧붙였습니다. 하여간 대한민국이 참 그렇게 그 기독교 정신으로 엄청난 나라가 이제 됐는데 일본하고 또 좌파놈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좌파들하고 싸우는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한국은 전쟁 나면 왜 일본의 지휘를 받니? 미군의 지휘를 받는 거야. 일본은 지휘를 안 받는데 라는 말을 그놈들이 많이 합니다. 전쟁 나면은 한국에서 전쟁 나면은 전시 상태가 선포되면은 미군 사령관이 총사령관이 되고 한국군이 그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안 하느냐?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싸우는 군대입니다. 한국군은. 미일 방위조약은 미군 혼자 싸우고 일본군은 탄약만 나르게 돼 있습니다. 일본은 같이 총을 못 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쪽에다 총을 쏘는 거라 적에다가. 근데 일본은 탄약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일본군을 지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좌파들은 바로 말이야. 일본도 지휘 안 받는데 우리는 지휘를 받는다. 일본은 함께 싸우지 못하니까 지휘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미일 방위조약하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fight together. 같이 갑시다예요. 미국 사람들이 매일 같이 갑시다라고 그러죠. 일본은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너네는 막 총알 날라 내가 싸울게. 로 돼 있는 겁니다.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좌파 놈들이 보라 말이야. 일본은 지휘 안 받는데 우리는 미국의 지휘를 받는다. 미국의 지휘를 그럼 왜 받느냐? 전쟁 나면 한국군이 미군이에요. 그 70만이 그냥 미군이 돼버려. 그 북한이 그래서 공격할 엄두를 원천적으로 못 내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야 그래도 독립국가가 전쟁 났을 때 미군한테 지휘받는 거는 뭐 거시기하다 그랬습니다. 이 병신들 같은 놈들이 자기가 할 일도 모르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평시예요. 평시에는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하고 한국군 총사령관이 지휘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미군이 지휘해요. 근데 전쟁이 딱 나서 근데 전쟁이란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전쟁이란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저쪽 휴전선에서 북한 탱크 500대가 막 굴러오고 있어. 그건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30대가 굴러오고 있어. 10대가 오고 있어. 그거 전쟁이냐 아니냐를 이제 북한이 탱크가 100대가 어떠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군 참모총장하고 미군 참모총장이 만나요. 이거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둘이 이거 전쟁입니다라고 합의를 하면은 그러면 국방장관한테 올라갑니다. 한국 국방장관하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거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각국 대통령한테 올라가요. 대통령이 이거 전쟁으로 봐야 되겠죠. 두 분 다.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전시가 선포되고 그 순간 데프콘2가 선포되면서 한국군의 지휘권이 미군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거 전시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혼자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 자존심의 문제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군 지휘를 받게 하는 마지막 결정권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탱크가 1000대가 오는데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서해 교전, 북한 놈들이 막 쏘는데 그거는 미군하고 회의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우리가 맡아서 하면 되니까 우리가 지휘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말하자면은 서해 연평도 사건은 평시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한 전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되면은 북한 탱크 1000대 왔을 때 우리가 그냥 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싸우면 되는 겁니다. 미군이 옆에서 따로 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왜 그러면 전쟁나무는 그 전시를 선포하게 되면은 미군이 우리를 지휘하냐?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한테 또는 중국한테 너희들은 아예 전쟁을 일으킬 엄두도 내지 마. 얘가 다 미국군이야. 이거 이승만 박사가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사실은 이승만 박사가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참 이승만 박사가 대단한 거가 6.25 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미군이 7월 1일 날 왔어요. 그러니까 참 이승만 박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젤렌스키 보세요. 1년 동안 미군 한 명도 못 불러오잖아요. 그 미군 무기만 오면 뭐합니까? 미국 사람이 와야지.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전쟁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미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그 부산에 왔던 미군이 기차 타고 대전에 왔고, 대전에 왔던 그 첫 번째 부대가 트럭 타고 3일 올라가서 저쪽 3일 만에 오산, 지금 중미령 고개에서 거기서 북한군 5,000명하고 미군 540명이 처음으로 전투를 붙은 거예요. 그때 이제 540명이 180명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7시간 동안 정말 아주 처절한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를 나중에 승리한 전투로 재평가를 하는 이유는 미군이 540명이 북한군 5,000명을 거기서 7시간 동안 막았는데 북한군이 다시 줄 서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열흘 동안 미군이 그냥 부산으로 막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요 540명짜리 부대가 북한군을 7시간이나 막았다는 거, 그리고 열흘 동안이나 줄 바로 서게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거는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승리한 전투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전쟁사에서 이제 바꿨었죠. 그런데 미군 따로 싸우고 미군은 올라가고 한국군은 내려가고 그러는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미군 메가더 장군한테 다 줘야 되겠다, 한국군을.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우리한테는 끝내주는 영웅인데 미국의 학자들은 메가더를 조금 좀 싫어해요. 완전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전쟁이 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 뭐 핵폭탄이고 뭐고 관계없어. 중국하고 싸우고 이런 거 관계없어. 무조건 이기는 게 끝이야.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 메가더 장군의 전략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군을 이걸 메가더 보고 지휘를 시켜야 되겠다고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에 이제 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기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귀관이 지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줘요.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의 용맹한 군대를 지휘하게 된 것은 본인의 영광입니다. 이 전쟁을 필히 승리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의 그 고집불통의 전략론, 저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 돼. 핵폭탄까지도 써서 이겨야 돼. 근데 그게 이제 군인이 대통령한테 대민꼴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쫓겨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편지를 메가더 장군이 우리 대통령한테 써준 것이 1950년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부터 작전 지휘권이 이제 그 미군한테 가 있던 거예요. 6.25 끝난다면서 쭉 그렇다가 한국군이 광주, 그리고 저 부마 사태,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좌파가 뭐냐 그러면 미군이 보냈다는 거야. 왜냐하면 미군이 다 지휘를 하니까. 한국 군대가 진압하러 갔는데 이거는 필히 미군이 보낸 것 같아. 그래서 미국한테 덤비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네가 보낸 적이 없어요. 한국군 공수부대 저 광주 들어가고 한국군 해병대 저 부마 사태 가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 좌파가 하도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좋다. 평시에는 니네들이 지휘를 해. 전쟁 나면 우리가 할게. 그래서 평시 전시가 바뀐 것이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이 김영삼 대통령도 또 조금 좀 모자란 사람이라 우리나라가 독립을 찾았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예, 이게 그 웃기는 거죠. 독립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도 우리나라 좌파들이 미군이, 그러면서 미군 나가래.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다 탄압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평시 따로 전시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박사 있을 때는 그냥 작전 지휘권이랬어요, 그 이름이. 근데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전세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국군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일권 장군이 강릉에 도착했어요. 이제 서울은 9월 15일 날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으로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재탈환을 했고 9월 30일 날 우리 국군이 강릉에 가 있는데 보니까 거기서 정일권 장군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정 장군 뭐 하고 있나? 네, 38선에 도달해서 서 있습니다. 아니 도달해서 왜 서 있어? 근데 이제 전쟁이 38선에서 시작된 전쟁인데 우리가 밀려갔다가 38선까지 왔는데 이거를 넘어가면 성격이 달라지죠. 전쟁의 성격이. 그래서 정일권 장군이 각하께서 작전 지휘권을 메가더 장군한테 넘기셨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넘으려야지 넘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승만 박사가 노발대발하면서 당신은 누구 부하야? 예, 각하 부하입니다. 그럼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넘어가. 그래서 10월 1일 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한테 작전 지휘권 줬는데 필요하면 항상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뭐 이승만 박사 가지면 무조건 오케이니까 일주일에 같이 따라 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도 가서 싸우고 싶었거든, 솔직히. 근데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걸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 작전 지휘권을 넘겨놓고 지휘권을 막 마음대로 행사한 거다. 그렇게 치면은 그 포로 석방도 사실은 미군이 석방시켜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석방시켜버린 거죠. 다 그냥 뭐 죽어서 다 막 죽어서 지가 행사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승만 박사는 대단한 분인데, 그런 사람을, 그래서 미군이 쩔쩔맸어요. 하지 장군 같은 사람은 자기 평생 한국의 주둔군 사령관으로 왔을 때처럼 괴로운 시절은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매일 이승만 박사한테 얻어 터지니까, 뭐 이승만 박사한테 말이 되나, 논리가 되나. 근데 나중에 그 우리나라 이제 정부 수립하는 날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또 이 장군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하지 장군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는 저 하지 장군도 결국은 미국의 그 거대한 관료 조직에 있는 사람인데 미국 대통령, 미국 국회, 미국 국방부 장관들이 하라는 지시를 한 사람이지 자기가 스스로 정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고생하셨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치하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몇 분 하라고 여기 나올 텐데 안 나와 아직. 그 목사님 이 목사님 제가 몇 분 하는 거죠? 계속해요? 예,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서 좌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한테 소금 뿌린 거랑 똑같아. 난리가 나는데 그것들이 우리 국민의 기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말이죠. 싫어하는 순서대로 나라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순서로 중국이 꼴등이에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나라가 북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나라가 러시아 나와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 그러니까 뭐 싫어하는 나라 이렇게 좀 말이 웃기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나라가 미국.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순서가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놈들은 북한이나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놈들이에요. 우리 국민의 기본 그 정신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국제정치에서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은 누구냐? 적.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힘센 나라는 적입니다. 국제정책에서는 그렇게 봐요.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힘센 나라가, 우리보다 힘센 나라가 적이다. 그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하고 중국은 각각 세계 2등, 3위니까 잠재적인 적국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국제정치학 이론 그 다음 거는 두 나라 모두를 적으로 삼는 것은 자살이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둘 다 우리보다 힘이 센 옆나라니까 가상적인데 둘을 다 적으로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자살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나라를 우리 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때 원칙 3 약한 놈을 중국하고 일본 중에 약한 것이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에 맞짱 뜨는 거, 그것이 국제정치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교과서를 다 개무시하고 그러니까 다 꼬여서 뭐가 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꼬여서 안 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힘을 합쳐서 중국 맞고 북한 맞고 러시아 막자, 그게 교과서인데, 이게 한국이 그래도 꽤 쓸만한 동맹인데 매일 북한은 동생이라고 그러고 뭐 중국은 형님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앉아있네. 그리고 친해야 될 일본하고는 매일 째려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일본은 전쟁도 못하는 나라라고 그랬죠. 전쟁 못하는 나라니까 미군이 너는 총알만 날랍니다. 근데 전쟁을 하고 싶어요, 자기도. 전쟁을 못하는 건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상한 정부들이 중국 쪽으로 끼울고 북한 쪽으로 끼울 때 일본은 미국한테 매일 가서 그럽니다. 미국 형님, 우리는 중국하고 1000년 동안 적입니다. 형님이 중국 미워하면 내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아직 헌법은 못 바꿨는데 일본의 국방비가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고 작년에 선언을 했어요. 일본의 국방비가 이 세계에서 국방비가 1000억 달러 넘는 나라가 미국, 중국 두 나라인데 미국은 8천억, 중국은 한 2천억, 근데 일본이 이제 조금 이따 1000억 됩니다. 근데 작년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력은 선한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힘. Force for good. 그거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미국 가서 상원의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하고 그럴 때 그때 한국이 중국 막는 맨 앞장 서주겠다고 그렇게 미국 상원의원들한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일본이 정말로 군사력 많이 갖는 게 싫으면은 미국도 싫어해요. 왜? 자기한테 대들었던 놈이니까. 그래서 방위조약 맺을 때 너는 전쟁 못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지휘 안 해. 너는 총알만 날라 그랬는데 한국이 자꾸 이러니 이거 싸우는 놈으로 만들어줘야 되나? 아직까지 법은 안 바뀌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일본은 선한 힘입니다라고 얘기를 다 해버렸으니 일본이 두려우면 우리가 미국한테 야, 일본은 계속 그대로 놔도 그 대신에 중국하고 싸우는 일은 우리가 맡을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다 왜곡돼 가지고 근데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자유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내가 통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었더니 통일이라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왔는데 자유를 확산시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유를 확대하겠다. 자유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겠다. 중국으로 확대하겠다. 자유를 북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유 통일을 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혼자 하겠다. 이제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민족끼리 그게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가 이 통일이 국제정치적으로 분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통일을 이루는 것도 국제정치에서 그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끼리 하겠대. 이거는 통일하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미국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민족 그럴 때 다 미국 나가라는 소리예요. 우리 일에 왜 이상한 나라가 껴있냐는 그 얘기인데 통일하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북한이 통일해도 된다는 소리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급격히 정상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그 뜨거운 감정이기 때문에 웬만한 정치가들은 피해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라기보다도 좀 정치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뚝심 있으니까 야 맞는 건데 가서 해. 지지율 0%라도 좋아. 근데 우리 국민들 아까 여론조사 결과 미국 다음으로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정말 잘했다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제가 이제 일본에 우리 그 120 포럼 중에 이제 대일본 정책을 부탁드린 분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일본에 가서 한 20몇 년 계시면서 주일 공사 하시던 그런 분인데 지금 와세대 대학 교수도 이제 하시고 그런 분한테 한국의 올바른 대일본 정책을 이제 좀 그 포럼을 맡아달라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본의 젊은 애들은 한국을 자기네 손주들이 식민 지배했다는 사실을 모른대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했어요?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고 한국은 지네들보다 더 큰 나라로 친답니다. 음악 같은 거는 상대가 안 되고, 그래서 일본 아이들은 한국에 오는 비자 받으려고 영사관에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왜 적으로 돌리냐 이거야. 세대가 바뀌고, 일제시대에, 나는 일본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걸 느낀 사람은 적어도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945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1938년생쯤 될 거예요. 1938년생 지금 85세 아닙니까? 아니 85세 지난 사람들이나 아는 거를 왜 우리 보고 우리는 일본이 나쁜 놈이고 일본에 깔려 살았다고. 일본은 미국에 핵폭탄을 2발 맞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두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친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그래요. 좌청룡 우백호, 미국이란 나라가 옆에 그래도 끝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청룡이 영국입니다. 우백호가 일본이에요. 그 우백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일본한테 지금 뺏기는 그런 노릇을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대통령이 일본 가서 방문하고 오므라이스 얻어 먹었다. 아니 지가 좋은 거 얻어 먹으면 되지 비싼 게 장땡입니까? 롯데호텔 10만 원짜리보다 앞에 짬뽕이 더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좋아한대. 오므라이스. 그래서 이 오므라이스의 명가 허름한 집을 대구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푸대접 받았다고 좌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가는데, 여러분들 좌파놈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나는 짬뽕이 더 좋아 그러세요. 나는 우리 동네 이화장 짜장면이 제일 맛있더라 그러면서.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개소리들은 이제 우리가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거짓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론을 얘기하면은 진리를 얘기하면은 한순간에 다 그냥 박살내 버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까지 버텨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우파들이 용감하지 못해서 내가 우리 광화문에 이렇게 사람 모인 사진 보면은 감동스러운 거가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사진이에요. 우파들한테는. 왜냐면 우파는 개인이거든. 우리들은 개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너무 소중해서 자기 시간이 아깝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뜩 모였어 그 광화문에. 저거를 그냥 정치학 공부하는 학자들한테 보면 다 빨갱이들이 모였구만 그렇게 다 보면. 아니 빨갱이가 되면 저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저게 생긴 거예요. 저는 촛불 시위 같은 거 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속이 답답한 거야. 우리는 저걸 못하지. 우리는 못할 거야. 빨갱이들이나 저렇게 모여. 우리는 왜? 전부 내가 소중하잖아. 내가 도서관 가서 책 봐야 되고 내가 가서 기타 쳐야 되고 자대밭에서 모여서 꽥꽥 소리 지르는 것보다 근데 이거를 모아놓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혁명은 정말로 정치학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씩씩한 젊은이들도 아니에요. 내가 젊은 놈들한테 그러지, 좌파들. 너네들은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이겨, 임마. 너네들은 전철표 타고 타지만 우리는 공짜로 타. 우리가 나가기 훨씬 쉬워. 그리고 너네들이 하나 착각하는 그거 있어. 우리들도 이제 다 대졸이야. 우리가 대졸 1세대입니다. 대한민국 해방된 다음에. 지금 니네들이 더 많이 하는 줄 아냐? 너 니네들만큼 다 알아. 바로 지적으로 꿀리지 않고 건강하고
시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우파가 저렇게 왕창 모인 것은 세계 혁명사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를 바꿨고 이제 통일을 하고 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책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우파들도 모여서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근데 그거 하려면 하나가 필요해요.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기독교는 11시 30분까지 하는데 3분 남았는데 기독교도는 결코 빨갱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저는 좌파도 맞다고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미국 가서 첫 번째 읽은 책이 공산당 혁명입니다. 세계인 노동자의 단결하라. 이 책이 79센트밖에 안 되더라고. 서점에서 헌책방에서 사가지고 마누라 몰래 숨어서 읽었습니다. 마누라가 너 와서 빨갱이 책 읽냐 그럴까봐 숨어서 읽었는데 흥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도 괜찮은 사상이니까 이렇게 지지자가 많겠지. 그 제가 공부할 때는 소련이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교회를 미국 사람들 끝나면은 우리 한국 사람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좀 일찍 가가지고 맨 뒤에 앉았습니다. 미국 교회 끝나기 전에. 그 미국 교회 목사 되게 웃기더라고요. 다 끝나가고 이제 우리 여기로 치면 토크 시간이야. 저기 아주머니 일어서세요 그러더니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아주머니 오늘 담배 끊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끊었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은 더 웃겨. 나는 아직 못 끊었는데 목사님이. 야 그래서 미국 재밌다고서. 근데 이제 그러고 끝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더니 나 누구냐고 그래서 나는 이 한국 교회 다니는 신도인데 오늘 일찍 와서 앉아 있었다고. 그래서 커피 먹고 나서 커피를 주는데 내가 쭈삣쭈삣 하다가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나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 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성경에 의하면 공산주의가 맞아요? 자본주의가 맞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자본주의가 맞죠? 라고 0.1초 만에 대답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내가 텍사스 대학에서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들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100년째 싸우고 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0.1초 만에 답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거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더라고. 그 성경책 어디 나와요? 그랬더니 창세기에 나온대요. 창세기는 나도 여러 번 봤는데 우리 창세기는 여러 번 보잖아요. 그죠? 결심이 항상 1장까지 가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창세기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이죠.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상정한 것은 인간은 완전하다라고 가정한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원죄를 저지른 인간들이야. 남편은 또 거짓말까지 덧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가 창세기에 써 있는데 칼 막스는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하고서 그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그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당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다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천당 가면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당을 만들려고 노력한 모든 나라가 다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 김정은 씨, 당신 나라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꿈꿨던 천국이 아니요.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되어서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정치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회개하면은 도울 용의가 있어라고 트럼프가 국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경 읽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데, 그래서 완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건데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러고 가족은 안 된다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제대로 되지 못한 이론입니다. 네. 제가 시간을 1분 초과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